네, 열리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해서 카메라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음향적인 부분에서 약간 노이즈도 들리고 또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금 보완을 끝낸 상태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테스트도 할 겸 또 방송이 원활하게 또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정상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던 이슈 라이브가 아니고요. 우리가 태극기를 든 지 6년이 되었죠. 횟수로는 6년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년까지 포함하면 횟수로 6년입니다. 저도 2016년 12월부터 태극기를 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장비 교체를 했는데 이 방송 테스트도 할 겸 또 조금 가벼운 주제로 제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송이 잘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댓글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뭐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하다. 제가 방송을 하는 중간중간에 사실 그런 게 체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뭐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작다든지 또 뭐 화면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다 남겨주십시오.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화질 자체는 상당히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카메라도 기존에 쓰던 이 캠이 아니라 PC캠이 아니라 정식 이 비디오 촬영하는 카메라로 또 교체를 했고요. 또 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 보강을 했으니까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극기를 든 지 우리가 6년이 됐습니다. 그 6년 동안 저는 어떤 일을 했고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뭐 태극기를 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대한애국당 된 것 같아요. 창당 초기에 당을 처음 해보면서 참 정당 활동이 이런 거구나. 물론 저희가 뭐 메이저 정당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진짜로 뭐 기존에 그런 체계를 갖춘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당 활동이 이런 거구나. 정치가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었던 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한애국당 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좀 부끄러운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냥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무성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이렇게 커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거치면서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인데요. 제 사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실시한 교내 학예 행사 무궁화 그리기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은 그런 겁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게 상장 모아놓는 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쭉 보다가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참 역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래도 내가 나중에 커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내가 뿌듯한 일을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화 그리기 부문에서 제가 장려상을 단 걸 하나 가져가 봤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애국가 가사 바로 쓰기 경연대회에서
제가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뭐 야인시대라든지 영웅시대라든지 또 왕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현대사를 다룬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현대사를 다룬 드라마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참 역사에 참 공부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고 또 제가 한창 클 때가 인터넷이 이렇게 마구 폭발이 성장하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제 권력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상장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뭐 권력 의지랄까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사실 여기도 비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비화가 있느냐? 제가 중학교 2학년에 딱 이제 올라오고 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급 부반장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생회 부회장에 한번 출마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3학년이 전교 회장을 하고 2학년이 부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전교 부회장 출마하겠습니다 하고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출마한 사람이 이제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그래 저를 포함해서 후보가 3명이죠. 그런데 그 후보 3명이 어땠느냐? 한 명이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교 1등이 공부도 전교 1등이고 운동도 또 굉장히 잘하는 애고 또 얼굴도 좀 귀엽게 생겨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애석하게도 저랑 같은 반에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반에 있는 친구 1명 그리고 전교 1등 1명 이렇게 3명이 전교 부회장에 출마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 전교 1등 애가 당선이 된다고. 왜냐하면 그 전교 1등 하는 애는 이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전교에서 완전 소문이 다 나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폐색이 짙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반에서조차 이게 후보가 후보 1명으로 표를 몰아줘야 되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반에서 후보 2명이 출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폐색이 짙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 승부수를 좀 던졌습니다. 어떤 승부수를 던졌느냐? 제가 잘 아시겠지만 또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음악에 또 나름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음악 유세 또 뭐 여러 가지 막 정치인들 따라하는 악수 유세 막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도저히 여론을 뒤집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론을 어떻게 뒤집었느냐? 이제 선거 당일에 마지막 선거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거 연설에서 이걸 뒤집어야겠다 생각하고 3가지 중에 이제 3가지 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학교 방송실에서 이 정교로 연설 방송을 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생각한 게 두부를 손에 쥐고 있다가 으깨서 내 뼈가 으스러질 만큼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안 하나고요. 두 번째가 2리터 생수를 하나 사서 2리터 생수를 몸에다가 이제 다 뒤집어 쓴 다음에 이 몸이 젖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연설문을 찢는 거였는데요. 나는 이런 연설문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연설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안이 이 방송실 안을 다 베리는 거잖아요. 두부라든지 물은. 그래서 제가 이 전교생이 보는 이 연설 그 시간에 이제 연설문을 찢어버립니다. 나는 이런 연설문을 읽고 연설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연설문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폭제가 됐는지 제가 그 전교 1등이 당선된다는 그 친구들의 예상을 모두 뒤엎고 제가 득표율 48%로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되게 됩니다. 네. 참, 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정치 사회 분야에 계속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그런 건데요. 제가 또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또 수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받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받은 겁니다. 교내 통일 글짓기 그리기 대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받은 건데, 이거는
한글날 기념 교내 문예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문예대회에서 통일과 관련된 그런 글짓기 운문을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때 제목이 햇볕은 쨍쨍 뭐 이런 네, 그런 제목으로 시를 써서 네,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뭐 통일 글짓기에서 제가 또 두각을 나타내셨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어, 이 정치사회 분야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역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상당히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비평준화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그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너무 이 성적 따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따기 힘든 가운데 제가 이 또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현대사에서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다는 점, 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12년에 수학 능력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에 수능을 치고 그해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딱 마치자마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이때는 선거권이 없었어요. 근데 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동성로 유세를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님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동성로로 달려간 겁니다. 수능 끝나고 한 달 뒤에 투표권이 없었음에도.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다 보고 나서 집에 가려던 찰나에 이 오마이뉴스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학생 같은데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현호 기자는 근데 이 기자가 이제 제가 저를 대학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선거권이 없었지만 그냥 대학생으로 속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 그런 인터뷰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그렇죠. 대구에서 젊은이들은 무조건 박근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인터뷰 의도는 이 대구 경북에 있는 어떤 대학생들을 비하하는 그런 인터뷰 같아요. 이 댓글들도 보면 이게 유튜브거든요. 지금도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유튜브 댓글을 보면 야 대구 경북 젊은이들 다 뽑다 대학생들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댓글이 전부입니다. 보면은 싫어요가 또 더 많죠. 33호로. 그래서 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거권도 없으면서 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네,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이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니까 2016년 때였는데 2016년 12월에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그 탄핵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에 기말고사를 딱 치고 나서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2016년 10월, 11월 이때 손석희 태블릿 조작설이 막 터질 때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게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던 찰나에 2016년 12월 8일에 변희재가 이 태블릿 조작설을 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 탄핵은 기획이고 조작이고 음모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태극기 집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변희재의 이 태블릿 조작설을 딱 듣자마자 바로 이게 기획이다, 음모다, 조작이다를 확신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2016년 초에 이 박원순 병역비리 의혹 잡으러 대구로 간다라는 이 변국총이라는 이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변희재 기준으로 오른쪽 뒤에 있는 게 접니다. 제가 2016년 초에 이제 이 변국총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이 변희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 나름대로 신뢰도가 있는 변희재가 이제 태블릿 조작서를 치고 나오니까 이 탄핵이 조작이라는 거를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 12월부터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서울시청에서 태극기 집회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밤 11시, 12시까지 태극기 들고 막 탄핵 기각, 탄핵 무효 외치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도 이제 서울시청에서 찍은 사진인데 역시 이 젊은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이죠. 이때 이 종북 좌파에 굴복하는 헌재 판사 그 누구냐, 공정재판 탄핵 기각, 이게 제가 직접 만든 네, 그런 네, 피켓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메고 이 서울시청에서 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태극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 참 날씨도 춥고 막 눈도 오고 이랬는데 참 그런 것도 모르고 진짜 이 나라가 무너져 가야 된다는 걸,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 태극기를 들었네요. 아,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뭐 태극기 연단에 최초로 뭐 데뷔를 했다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여기가 구미 시청 앞입니다. 이때가 2017년 2월인가 3월인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 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전국 집회를 다 가지는 못하고 뭐 서울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 구미, 경주, 포항, 문경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했던 태극기 집회는 거의 참석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가 또 방학 기간이었고 또 정말 이 태극기 집회 하다 보니까 나름 뭐 중독 아닌 중독이 돼가지고 막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되는데, 이제 구미시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실명을 밝힐게요. 이승호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제가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청년이 연설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겠다고 하고 30분 정도 후에 이제 그 집회를 시작하니까 이게 연설을 준비해라 하는, 그래서 참 네, 제가 최초로 연단에 데뷔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게 서울에서 하는 건지 대구에서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태극기 행진을 하는데 저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제 태극기 행진에 찍힌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참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GIF 파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태극기 집회가 정말 절정에 달했을 때, 정말로 뭐 촛불식으로 하면 뭐 500만, 600만이던 그 시절입니다. 이게 GIF 파일이라서 사실은 영상이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에서 시청까지, 서울역까지 완전 꽉 차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남대문에서, 이게 사진 앞쪽이 지금 사진 원래 보여야 되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남대문에서 시청하고 막 그걸 꽉 메우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때 경찰 추산으로 3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언론들이 정말 썩어 빠진 게, 이게 사실은 촛불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양이었는데 이거를 경찰 추산으로 34,000이라고 하고 끝내버려요. 태극기는 그 촛불은 200만이다 300만이다 막 그렇게 실어주면서 진짜 촛불의 몇 배가 됐던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이런 참 활동은 너무 축소를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성황리에 있었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참 갈팡질팡 그런 갈피를 못 잡을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조원진 대표님이 새누리당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새누리당 있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새누리당에 이제 입당을 하셔가지고 정광용, 뭐 변희재, 뭐 당시 이굴로 등과 함께 이제 권영애, 뭐 이런 정미용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대선 이후에 또 새누리당이 조금 분열이 되면서 새누리당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있었지만 그 정상화대책위원회가 결국은 뭐 잘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적으로 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이제 대한애국당에 이제 몸을 담게 되는데요. 제가 대한애국당 초기에 창당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창당 멤버입니다. 창당 멤버고, 당시에 이제 대구광역시당 이 창당할 때 제가 맨날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막 입당 원서 이런 것도 정리하고 서명대 막 집 나르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 이제 8월 12일인가요? 그때 인천시당이 처음으로 시당으로서 최초 창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구시당이 당시에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조원진 대표님하고 제가 창당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때는 파마를 조금 뭐 아줌마 파마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네에서 하는 그런 파마집에 가다 보니까 제가 염색하고 파마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뭐 아줌마 파마가 돼서 이렇게 참 됐었는데, 근데 뒤에 보시면은 저게 화환에 나와 있죠. 대구광역시당 창당대회라고. 그래서 이때 참 기억이 납니다. 이때 참 한근영 최고도 오고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애국당 대구시당에 출발을 알렸던 그런 사진. 지금 보니까 제가 상당히 날씬하네요 이때. 왜냐면 이때 4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진짜 몸무게가 지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진짜 뭐 그거 했었는데 지금은 좀 살이 쪘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대한애국당 이 시절이 흐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옛날 대구시당입니다. 옛날 대구시당에서 이제 차세대 위원장에 이제 임명이 돼서 이제 임명장 수여식에서 책임당원 간담회를 가지면서 대표님과 사진을 찍은 이런 장면입니다. 참 이 사무실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 많이 출근해서 그래도 저녁마다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 뭐 참 기억이 납니다. 이 우리가 6.13 지방선거도 이 사무실에서 치렀죠. 그래서 참 애환이 많던 그런 사무실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 14일이네요. 네. 네, 한번 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그 임명장 수여식이 다 끝나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이분들 중에서도 참 있는 분, 아직까지 있는 분, 탈당한 분 뭐 많은데, 참 그래도 이분들 자체가 뭐 지금은 뭐 의견이 다르고 뭐 이럴지라도 이 당시에는 정말로 참 이 창당에 많은 도움을 주시던 분입니다. 제일 앞줄에 보니까 또 공관우 단장님이 앉아있고, 저는 그 우측 상단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딱 자리에 있고요. 정종현 윤리위원장님도 보이고, 서석구 변호사, 또 김수종 윤리위원장님, 또 구상모 위원장님도 보이고, 참 이때 많은 분들이, 박종석 교수님도 보이네요. 참 이때 많은 분들이 참 창당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한번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49차 대구 7호 광장 태극기 집회, 이때 뭐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차 집회를 두류내거리에서 했어요. 1부 집회를 두류내거리에서 하고 2부 집회를 서부정류장 앞에서 했었는데, 제가 이때 서부정류장 앞에서 또 연단에 섰던 그런 장면입니다. 참 연단에 이렇게 서면서도 제가 참 이때는 사실 연설을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잘해보려고 집에서 연설도 연습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때는 사실 조원진 대표님의 연설을 많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이 어떤 부분에서 팔을 흔들고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오늘 사실 테스트 방송이라서 뭐 이슈 라이브나 이런 정규 방송을 하기는 그렇고, 그냥 이제 제가 여태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그런 걸 소개하는 자리라서.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서청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참 이때도 정말 날씨가 더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웠고, 제가 이때 뭐 나름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때 대표님 성대모사를 할까요? 이걸 따라해요. 그래서 나름 이때도 대한애국당 집회 나가면은 뭐 리틀 조원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뭘 했냐면은 대단합니다 이거를 따라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정말 더웠거든요, 이날이. 그래서 이날 정말 더운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막 정말 애를 쓰시니까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에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좀 어른들이 막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또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정말 하게 하는 건 부끄러운데, 또 사실 자기 PR 시대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뭐 제가 뭐 큰 기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애국당 창당 초기부터 제가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는 거를 오늘 이야기 드리는 그런 자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실게요. 아, 이거 79차 태극기 집회인데요. 이때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성로에서 했나? 반월당에서 했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도 제가 상당히 날씬하네요. 아, 지금, 아까 사진을 사실 선별을 하면서, 좀, 나도 놀랬는데, 이게 뒤에 대표님 보이시고, 또 이규리 교수님 보이시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청년, 이 청년도 대한애국당 초기할 때 정말 자주 나오시던 청년인데 지금은 어떻게 좀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산에 사는 제가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수성군가 경산인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사시는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참 이런 분들하고 지금도 교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라이트원에서 활동하면 딱 좋은 그런 분인데 참 지금은 참 찾을 수가 없네요. 네, 한번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83차 부산 태극기 집회 방송. 이때도 83차에서 제가 연설을 했던 장면인데, 제가 이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 너무나 강렬하게 이 인상이 남은 게 뭐냐면은, 제 연설이 끝나고 다음 차례 때,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연단에서 막 연설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 어떤 버스가 딱 지나가면서 이게 차량이 길이 너무 막히니까 버스 기사가 창문 열고 막 대한애국당 뭐라 말하고 막 욕을 한 거예요. 뭐라 했든 막 욕을 막 하니까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이 무선 마이크를 집어 던지시고 막 이렇게 기사를 보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그 버스 기사를 그 집회 방해로 연행을 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옆자리에서 바로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 오른쪽 기준에 버스가 막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가 너무 막히니까 막 버스 기사가 막 욕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버스 빨리 기사 연행하라고 막 경찰한테 소리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지금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악천후 속이라고 보이죠. 이때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저도 신발이 다 젖고 그랬는데 이때 일부 집회가 영광도서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태극기 집회를 했던 서면역에서 이제 1차 집회가 있었고 2차 집회가 그 계급역이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계급역에서 제가 아까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99차 태극기 집회인데요. 이때가 2018년 12월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제 여자친구가 왔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이제 동대구역 제가 왜냐면은 그때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내가 못 간다 바빠서 그래서 내가 동대구역에서 태극기 집회 하니까 내가 오늘 바빠서 못 갈 것 같다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또 동대구역에 찾아온 겁니다 또 그래가지고 참 동대구역에서 동성로까지 같이 이렇게 행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 참 이때까지만 해도 참 대한애국당이 참 정말 대단한 정당이에요. 물론 지금도 대단하지만 이때는 사실 지금 태극기 집회보다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이제 이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6.25 전쟁 제68주년을 맞아서 또 제2연평해전 제16주기를 맞아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국군 장병들의 어떤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자유통일로 보답하자라는 형식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청년위원회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또 제가 연설문을 그 기자회견문을 제가 또 작성을 했는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브리핑룸 나와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제 진순정 대변인도 있고 문 전 청년위원장도 있고요. 뭐 얼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지금은 뭐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회견 2주 후인가 3주 후인가 저희가 왜냐면 이 난민을 또 수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또 막 문재인 정부가 막 예멘 난민인가 그 예멘 난민을 막 그냥 막 무분별하게 수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또 그 수용 무분별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입니다. 참 우리 지금 청년위원회도 만약에 참 우리가 원내 정당이라면 이런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사실은 이 원내에서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라는 게 정말 힘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정론관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 국회 정론관에 또 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일단 우리가 하는 이런 거를 어디라도 실어주면은 이 대한애국당이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정말로 이때 생각하면은 이 원내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런 큰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그 대한애국당 시절인데요, 역시. 그 청년위원회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다들 잘 아시죠? 네, 최민선 비서님이고요. 이때 이제, 당시 이제 청년위원장님의 부모님이 하던 그 펜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처음 워크숍을 하던 거여서 청년들끼리 다 서먹서먹한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그런 청년들 간의 어떤 또 우애를 나누고 또 우정을 나누던 그런 또 생각이 납니다. 이때도 제가 상당히 날씬하네요. 제가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이 배가 좀 축 처져가지고 이때는 물론 이때도 턱이 두 개긴 두 개네요. 네. 네. 이 사진은 이제 그날 역시 워크숍 당일에 진순정 대변인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또 고기를 같이 구워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때 피부가 상당히 깨끗하네요, 제가. 물론, 이게 제가 좀 사진이 어두운 게 지금 사진 구도나 이런 게 좀 잘못 찍혀가지고, 참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때 참 재밌었는데, 참 우리가 다시 이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승리로 이 모든 것이 귀결돼서 정말 이 청년들이 다시 재미있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지연 전 최고위원회 제가 또 추천을 받아서 잠시 이 대한애국당의 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워낙 짧아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또 제가 또 대구에 살고 있어서 이 정론관에 한번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 데뷔를 해서 이때 제가 뭘 브리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태극기 집회 브리핑을 했나? 하여튼 간에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태극기 집회 브리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때가 19년이었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맞네. 2019년 4월 10일에 그럼 아까는 2019년 3월이겠다. 2019년 3월에 브리핑을 내는 사진. 이건 2019년 4월 12일에 117차 태극기 집회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사진도 많은데, 사실 이 뒤에 사진은 전부 이제 우리공화당 이후에 뭐 라이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가덕도 반대 집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뭐 어떤 게 있죠? 또 뭐 우리 구미에서 한 그런 행사라든지 뭐 우리 라이톤이 한 여러 가지 활동 뭐 그런 거고 또 뭐 우리 뭐 선거 기간에 있었던 그런 거고 그런 거라서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은 다 이제 유튜브에 또 최신 내용으로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사실 테스트 방송 겸 해서 제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하고 또 제 어린 시절을 소개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월 1일 다들 잘 아시죠? 5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네, 근로자의 날, 근로자로 맞는데요. 5월 1일에 창원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99인 제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제 집회 장소 바깥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막판 스퍼트는 전속력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는 전속력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에 손잡고 한 사람이 2명씩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회 인원이 3배가 되겠죠. 한 사람이 손에 한 명씩 손 잡고 창원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종종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물론 우리 라이트온도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오늘 혹시 이제 테스트 방송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또 이런저런 이야기 더 많이 나누면 좋겠지만 또 뭐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테스트 방송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뭐 길게 하면은 어떤 또 피로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의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테스트 방송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예, 온정님, 네, 반갑습니다. 정잭수님 반갑습니다. 비허접스키님 반갑습니다. 김도현님 반갑습니다. 연두부님, 정재숙님, 그레이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김명웅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테스트 방송 마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바로 전에 했던 방송보다 뭐 소리가 작거나 이렇게 노이즈가 있지는 않죠.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번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댓글 한두 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에스기샤님 잘 들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이 소리의 원인이 뭘까 막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건드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네, 소리가 잘 들린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5월 1일 창원 집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